꽁냥꽁냥 경제전망대 구독자님들 환영합니다. 주말 동안 쏟아진 뉴스들 때문에 막 푹 쉬지도 못하고 머리 아프셨던 분들 많으시죠? 네, 아마 이번 주말은 참 길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 중동 전후부터 막 거대 기업들의 인수합병에 또 롤러코스터를 탄 가상자산 시장까지. 솔직히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당장 화요일장 개장 전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 브리핑에서는요, 저희가 주말 사이 터진 초대형 경제 뉴스 30가지를 싹 모아봤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속도감 있게 핵심 테마별로 맥락을 짚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프닝부터 아주 기가 막힌 상황 하나 짚고 가볼까요? 네, 어떤 상황이죠? 금요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무려 7조 원어치를 집어던지고 탈출을 했어요. 네, 역대 최대 규모의 패닉셀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같은 시각에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무려 530조 원을 현금으로만 꽉 쥐고 관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시장 밑바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7조 원의 엑소더스와 버핏의 530조 원 현금, 이 극단적인 자금 이동의 배경을 이해하시려면 지금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거시경제의 폭풍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폭풍이라면 역시 제일 무서운 게 중동 사태 아닐까 싶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 지도부를 겨냥해서 작전서사시 퓨리라는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잖아요. 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와, 이거 정말 제5차 중동전쟁으로 번지는 거 아닌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화요일장 열리면 방산주들 엄청 요동칠 텐데 외국인들이 7조나 던진 것도 다 이 전쟁 공포 때문인가요? 물론 영향이 큽니다만 단지 전쟁의 공포 하나만으로 설명되진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중동 리스크가 미국의 경제 지표와 엮이면서 최악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말 사이 발표된 미국 1월 도매 물가 지표를 보셨습니까? 아, PPI 지표 말씀하시는 거죠?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서 급등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물가 상승의 내부를 뜯어보면 결국 수입 관세 인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하, 관세가 높아지니까 기업들이 자신들의 비용을 안 떠안고 고스란히 최종 제품 가격에 전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인플레이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간절히 바랐던 연준의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정리가 싹 되네요. 전직 날까봐 불안해서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는 오르고 미국은 금리 안 내린다고 하니까 달러가 더 강해지고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차손 보느니 한국 증시에서 돈을 빼서 도망가는 게 당연했던 거네요. 네, 환율 급등과 금리 인하 지연, 지정학적 위기라는 이 삼중고가 겹치면서 7조 원의 이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지점은 화요일장 개장 직후입니다. 저도 그게 제 걱정이에요.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B2, 그러니까 신용거래 용자 잔고가 무려 32조 원을 네,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잖아요. 이거 어떤 뇌관을 건드리게 되는 건가요?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화요일 개장 시 갭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폭락 위험입니다. 그럼 주가가 떨어져서 증권사에서 강제로 하한가에 팔아버리는데 그 쏟아지는 물량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네요. 세 530조 원 현금 보유 사례가 중요한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폭풍우 속에서는 무리하게 빚을 내서 바닥을 맞추려 베팅하기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맞아요. 일단 쏟아지는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죠. 자, 다음은 테크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시장이 불안해서 주가가 빠지는 건 알겠는데 진짜 펀더멘털 좋은 기업들도 주가가 이상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글로벌 대장주 엔비디아 매출이 무려 65%나 급등했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네, 아니 돈을 이렇게 잘 벌어왔는데 도대체 시장은 왜 실망한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현재 AI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맹목적인 기대감을 버리고 막대한 투자금 대비 실제 수익, 즉 ROI를 냉정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어졌던 묻지마 투자의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코어웨이브가 자본 지출을 2배 늘리겠다고 발표한 직후 주가가 18%나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 눈에는 그저 돈 먹는 하마로 보였던 거죠.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 설계를 서둘러 발표한 것도 결국 이렇게 가혹해진 시장 눈높이를 방어하기 위한 안간힘입니다. 와, 투자를 늘린다는데도 폭락이라니 진짜 냉혹하네요.
근데 바다 건너 미국 상황은 이런데 우리 K반도체 쪽은 좀 다르지 않나요? 외국인이 7조를 팔아치워도 삼성전자는 시총 1조 달러 눈앞이고 심지어 중국 부자들이 프리미엄을 주고 한국 반도체 ETF를 싹쓸이하고 있다면서요? 네, 단기 약자 속에서도 중국의 갈 곳 잃은 자본이 K반도체의 구조적 성장성에 베팅하는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독자 여러분이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해서 보셔야 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요? 그냥 컴퓨터 속에 있는 AI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로봇 같은 그런 건가요? 아주 정확한 접근입니다. 만년 저평가였던 현대차와 LG전자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죠. 이들은 이제 단순한 제조사가 아닙니다. 자율주행과 스마트홈 플랫폼을 무기로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피지컬 AI 기업으로서 본격적인 테크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가치를 높게 쳐주는 거군요. 듣고 보니 요즘 통신 3사 주가 오르는 것도 딱 그 맥락이네요. 예전엔 뻔한 내수주였는데 지금은 배당 챙겨주면서 AI 데이터 센터라는 성장성까지 장착했잖아요. 맞습니다. 기관의 사랑을 받는 섹터가 되었죠. 1조 원 규모로 커진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삼성과 중국 로보락이 전면전을 벌이는 것도 결국 집안의 데이터를 장악하려는 AI 소프트웨어 패권 경쟁으로 보셔야 합니다. 와, 산업 경계가 완전히 다 무너지네요.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체질을 바꾸는 생존 게임 속에서 기업들 인수합병도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넷플릭스 독주 맡겠다고 파라마운트랑 워너브라더스가 무려 1,100억 달러 합병해. 합의하며 초대형 연합군을 형성했죠. 네, 우리 시장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컨텐츠 관련주들 움직임 꼭 지켜봐야겠어요. 국내 기업들도 구조조정의 명암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두산그룹은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통해 원전과 로봇 중심의 시총 100조 원 그룹으로 날아오른 교과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반면 홈플러스 사태는 오프라인 유통의 혹독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저 그 뉴스 봤어요.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회장 자택까지 담보로 걸고 1,000억 원을 긴급 수혈했다면서요. 진짜 피말리는 생존 게임이네요. 이 생존 게임 속에서 국가별 M&A 시장의 온도차도 분석해 볼 만합니다. 일본은 버거킹 재팬이 7,500억 원에 매각되는 등 M&A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매물만 쌓여 있죠. 네, 고금리와 내수 침체 탓에 빙하기를 겪고 있습니다. 추가로 베인캐피탈이 에코마케팅 지분 91%를 확보한 사례는 소액 주주분들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 지분을 통째로 사버린 건데 왜 위험한 거예요? 사모펀드가 자진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 원치 않게 자금이 오랫동안 묶이는 등 소액 주주들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식시장 룰이 팍팍하네요. 자, 분위기 바꿔서 이번엔 가상자산 쪽으로 가볼게요. 중동 공습 터지고 비트코인이 64,000달러 붕괴됐다가 바로 67,000달러 회복했어요. 위험자산의 변동성과 디지털 금으로서의 안전자산 성격이 동시에 충돌한 결과죠. 그런데 저는 코인 시장 보안 사고가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국세청 압류 지갑이 해킹돼서 코인이 400만 개나 털리고. 경찰서 압수 비트코인을 보관업체 대표가 빼돌리기도 했죠. 네,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인데 이러면 이 시장을 누가 믿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자본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은 결국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관, 즉 커스터디 제도가 시급함을 보여주거든요. 아, 그럼 자연스럽게 고도의 암호화 기술을 가진 보안 관련주들이 주목받겠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보안 기술은 미술품이나 한우를 쪼개 파는 토큰 증권, 즉 STO 시장의 본격적인 합법화와도 직결됩니다. 증권사와 핀테크 플랫폼들이 벌써부터 이 신시장 선점을 위해 인프라 구축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오, 진짜 다 연결되어 있네요. 자, 제도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증시 제도도 하나 짚고 가요. 자사주 매입하면 1년 안에 무조건 소각해야 하는 법안 통과됐잖아요. 전 이거 너무 환영해요. 네, 경영권 방어 꼼수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주주 환원으로 이어질 테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의 큰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그런데 금융권 내부는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면서요. 증시 거래 대금이 62조 원을 돌파했는데도요. 자기 자본 3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 이른바 종투사들에게만 신용평가 가산점이 부여되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헐, 그럼 덩치 큰 대형사들만 자금 조달할 때 유리해지고 중소형사들은 갈수록 버티기 힘들어지겠네요. 맞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구조죠. 그래도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나증권이 2천억 규모 민간 벤처 모펀드를 조성해서 스타트업 생태계에 자금을 수혈하려는 시도 같은 것 말이죠. 네, 그런 착한 모험 자본이 돌아야 경제가 살죠. 자, 이제 정책 얘기까지 쭉 훑어봤고요.
구독자님들이 제일 기다리셨던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단기 급등 장세에 파생 상품 투자하셨다가 눈물 흘리시는 분들 많다면서요? 네, 특히 ELCB 같은 상품은 박스권 구간 안에서만 수익을 줍니다. 지수가 급등해서 상단 한계선인 노가웃 배리어를 뚫어버리면 아, 오히려 계약 조건에서 이탈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금이자만도 못한 푼돈만 쥐고 강제 청산당하게 되죠.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면 야수의 영역입니다. 복잡한 상품은 피해야 하겠어요. 그럼 지금 같은 불안한 장세에 진짜 든든한 피난처는 뭐가 있을까요? 전 금리나 기대감에 시총 10조 원을 돌파한 상장 리츠가 꽤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3월엔 K뱅크 공모주 청약도 있으니까 치킨값 벌기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아주 현실적이고 훌륭한 전략입니다. 여기에 제가 꼭 추가하고 싶은 든든한 피난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040 직장인들 사이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절세 통장입니다. 아, 퇴직연금이나 ISA 계좌로 미국 S&P 500 ETF 꼬박꼬박 모아가는 거 말씀이시군요. 네, 일반 계좌의 배당 소득세나 매매 차액 세금을 아끼면서 강력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거죠. 기업의 펀더멘탈에 집중하면서 국가의 세제 혜택까지 챙기는 가장 방어적이고 스마트한 재테크입니다. 역시 절세가 최고의 재테크네요. 때때로 시장 방향성을 가늠할 변수로 중국 양회도 짚어봐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5% 성장 달성을 천명한 만큼 대규모 부양책이 나온다면 철저히 소외됐던 철강이나 화장품주에 온기가 돌 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구독자님들, 주말 사이 쏟아진 무려 30개의 굵직한 뉴스를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요.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쫙 맞춰지는 기분 드시죠? 복잡해 보이는 뉴스들도 결국 거대한 자본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요약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거시경제의 거센 폭풍 속에서도 강력한 펀더멘털과 절세라는 무기를 장착한 현명한 투자자는 반드시 길을 찾는다. 펀더멘털과 절세, 뼈에 새겨야겠네요. 오늘 분석 브리핑이 화요일장 개장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하단 링크를 통해 저희 블로그에도 꼭 놀러오세요. 자, 영상을 끝마치기 직전 구독자 여러분 스스로 깊게 곱씹어 보실 만한 화두를 하나 남기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자본이 AI 인프라와 빅테크로만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셨죠? 네, 다들 그쪽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투자마저 메말라가는 전통 산업들은 과연 이대로 영원히 무너질까요? 아, 어쩌면 10년 뒤의 세상을 뒤흔들 진정한 슈퍼 로켓은 모두가 화려한 AI만 쳐다볼 때 철저하게 소외받은 그 어두른 전통 산업의 밑바닥에서 남몰래 단련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투자의 긴 호흡에서 깊게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